큐라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지금 11% 어떤 이제 거래량이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평균 거래량 수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조금 많죠. 지금 시작한 지 5분이 채 안 되거든요. 지금 5분도 채 안 되는데 주가가 급등해서 바로 VI 관리 지금 걸려버리죠. 11% 곧바로 급등을 해버렸으니까 지금 VI 걸려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요. 6,700원까지 시작하자마자 지금 2분 만에 24만 주가 거래되면서 빵 하고 치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 지금 연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던 종목이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우리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자, 요런 상태 이거 파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도 미리 드린 바가 있고요. 현재로는 뉴스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거 뭐 딱히 특별하게 없어요. 이거 없죠? 없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이미 이제 요런 부분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유증을 통해서 법차손 리스크를 덜어내겠다. 그래서 법차손 리스크를 덜어낸다라는 얘기는 이제 관리 종목 쪽으로 편입되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 그러면 완전 꽝이 돼 버리니까 이제 요거 지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에다가 똑같이 이거를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손 대야 되는데요. 이게 민주당이 이번에는 저기 바이오 쪽에 지금 전혀 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 지금 관세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온 나라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니까 요런 것까지 손을 대긴 조금 어렵죠. 요 같은 경우 뭐 정부에서 이번 시즌 내에 사실 뭐 해줄 걸로 기대가 돼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제조업하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똑같은 이거 저 관점으로 적용시키면 곤란하거든요. 이 신약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가 5년 안에 신약이 답이 나오냐 이거야. 안 나오거든요. 5년 안에 신약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현재 이 제도에 맞추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신약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비상장 시절에 일단 대부분의 거를 다 해놓고 비상장에서 다 해놓고 그리고 상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또 뭔 개소리입니까? 그럼 비상장에서 다 해놓고 상장하는 기업은 또 몇 개나 될 거냐 이거야. 그렇죠. 리스크를 벗어나려면 5년 안에 게임을 완료를 해야 돼요. 5년 안에 5년 안에 게임을 완료해야 되는데 이 신약 개발이 5년 안에 되는 기업이냐 이거야. 5년 안에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딱 한 회사밖에 없어요. 보로노이. AI 돌려가지고 신약을 만들어내고 있는 저 보로노이 딱 한 회사밖에 없습니다. 5년 안에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게 10년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가장 빠르게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신약이 유한양의 랭라자,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 이게 유한양으로 넘어 들어가서 유한양이 약을 내면서 랭라자라고 만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비소세포 폐암 신약이 있습니다. 이 약이요 가장 빠르게 성공한 건데 이게 10년 넘게 걸렸어요. 이게 어떤 이 약의 경우에도 물론 그 전에 개발 기간까지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HLB 간암 신약인 리보세나랩 17년째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젠백스의 GV1001 18년째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5년 안에서 게임을 다 맞춰라? 안 되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게 이 법차손 리스크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법을 바꿔가지고 요거는 제약바이오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예외로 해줘야 맞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뭐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자, 저 앞쪽에서 보시죠. 회사는 작번어서 프랑스 대하에 반환대 자체 개발한 CU06을 포함한 요거 이렇게 기술 이전 반환했고 반환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개박살이 나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개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올라 들어와가지고 이 바닥 쪽에 보면 이게 바닥, 자 바닥 보겠습니다. 저 밑에 쪽에서 바닥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죠. 자 마지막 갭 나온 구간 이 박스 상단이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지금 뭐 거의 못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요거 오늘 주가의 자리가 요거죠. 이 바닥 박스 요 상단을 이제 넘어갈까 말까 하는 겁니다. 요 상단 잠깐이라도 넘어갔던 적이 딱 2번밖에 안 되죠. 옳죠. 그리고 최근에 이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제 뒤쪽에 들어가서 큐라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종목들 설명을 드리고 있죠. 저쪽에도 앞에도 어제도 설명을 드리니까 어느 분이 저 뭐 밑에서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게 전부 자기가 다 추천했대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 놓으셨던데, 실제로 다 추천을 했어요. 우리 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직접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의심스러운 경우에 이렇게 비웃는 댓글 적지 마시고요. 직접 가서 살펴보세요. 저 밑에 쪽에 라인에 아주 그 근처에 가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 굉장히 싸다고 해서 얘기를 분명히 드렸을 테니까, 올릭스도 인벤티지도 온코닉도,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종목들 앱클론, 그죠? 어저께 튀어났던 앱클론 이런 거 저 앞에 바닥에서부터 추천드린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실제로. 아니 이런 걸 왜 직접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들어가가지고 살펴보시면 되잖아요. 검색해가지고 살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왜 살펴보지도 않고 그런 댓글부터 남기시죠? 그러니까 대박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저런 거 밑에서 자기가 다 추천했다고. 추천했어요. 추천한 종목들, 못 간 종목들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큐라클 같은 경우도 볼까요? 자, 큐라클 이전에 여러분이 의심해서는 자기가 다 추천했대. 이걸요, 이 올릭스 같은 종목을 제가 이거 어디서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자, 이거 그래서 보시자. 이거 3개월 전, 7개월 전, 5개월 전, 6개월 전, 7개월 전, 이게 다 있잖아요. 10개월 전. 저 밑에서부터. 자, 있지 않습니까? 5개월, 6개월. 저 앞에서부터 1년 전, 저게 1년 전에 제가 쓴 겁니다. RNA 분야 중소형 대표 종목이다. 대형은 ST팜이고 얘는 이쪽 아래쪽 라인에서 대표 종목이다. 지금 나오죠? RNA. 지금 올릭스 같은 종목들 어제 올라 들어가면서 그 이름 딱 달고 있는 게 RNA 이름 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1년 전에서부터 이것을 이미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이거 바이오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올릭스, 인벤티지, 온코닉 다. 온코닉 같은 경우도 봄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가을까지 그냥 그대로 홀딩하라고.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 쭉 얘기 드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로 짚어드린 종목이다 라는 얘기죠. 큐라클 같은 경우도. 자,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지금. 큐라클, 이거 봐요. 그래서 이거 기술 이전 반환으로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다루지 않고 있다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다시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제 바이오가 다시 돌아 들어와가지고 올라오는 금리 인하 이슈 나오고 돌아 들어가는 거. 저 앞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2개월 전에도요. 자, 파이프라인이 지금 5개가 살아있는데, 파이프라인이 5개가 살아있는데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안 된다. 앞에 얘기 나왔던 거 Y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죠. 자, 기술 이전을 9개를 했는데, 기술 이전을 9개나 했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돼. 신약을 달고 있는데 10조 원짜리의 시장인 식도역류염, 역류성 식도염, 신약을 달고 있는데 시총 1000억대에서 상장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온코닉 테라피에서 처음부터 그래서 추천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예술 물량들 이게 밀려 떨어질 때, 매전인 물량들 떨어질 때 그때 받아가지고 찬바람 불 때까지 그냥 내리 홀딩 시켜버려라 라고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종목에서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거 이 밑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원위치까지 이렇게 올라 들어가면 나중에 들어가서 난리치고, 제가 여기서부터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면 네가 언제 추천냐 그러죠. 몇 달 지나가지고. 온코닉 테라피트 직접 가서 보세요. 저 앞쪽 지역에. 자, 뭐라고 추천을 드렸나. 첫날부터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파이프라인이 지금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 이전이 반환된 CU06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이 반환됐다고 게임이 끝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지금 연락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약품 기술 이전 반환이 몇 개가 된 종목인지 아십니까? 한미약품은? 그 한미약품은 왜 사요? 한미약품이 기술 이전 반환이 몇 개가 나왔는데, 방금 전에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도 방금 전에 이제 뭐 등장을 했었습니다만, 자 여기 이렇게 보시죠. 그럼 파이프라인이 지금 한 개, 두 개가 아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저쪽에 태아에서 반환이 되었던 저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방금 전에 얘기 드렸고요. 이게 지금 올해 초입니다. 이게 올해 초부터 나와있던 얘기예요. 이게 올해 초부터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주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올해 지금 2월달에 요때 반짝할 때 요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도 그 가격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5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저쪽 아래에서 내려갈 때 그때 780억이었었고요. 이제 저가에서 지금 거의 더블 가까이 들어와서 이제 1400억 하고 있습니다. 1400억. 바위에서 1400억이라는 건요, 이 중에서 핵심적인 거 하나치밖에 계산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 여기 있죠? 망막질환 치료제 CU06 황반부종 이런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400억은 나옵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에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저평가되는 종목이 있다.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계속 D&D 파마텍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D&D 파마텍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 싸다라는 얘기 드렸고, 그렇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이잖아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애플론 같은 경우 관리 종목 편입이라는 이슈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 가치에 비해서, 터트릴 수 있는 가치에 비해서 파이프라인을 5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게 주가가 이러고 있다는 게 형편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계속해서 노려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저가에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 시간에도 이제 설명드렸던 건데요. 이건 밑에서 이렇게 치고 나올 때 윗꼬리 달고 들어가는, 이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양봉 같은 경우, 이런 거에 미리 대고 파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위치로 본다 그러면 이 박스의 상단 지역 팔 수 있는 위치죠. 그렇죠? 매도가 꿈틀꿈틀하고 바로 직전에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꼬리 다는 같은 경우 그 직전에도 들어서 이 위치 보게 된다면, 자 최근 어저께 위치 같은 경우를 살펴볼까요? 자, 이런 위치 보게 된다면 팔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구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중 단타를 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 사가지고 오늘 팔고 끝내고 내일은 내일 시세고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종목 타겟 자체를 잘못 잡으신 거고요. 이 종목이 직전에 이제 이런 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뭐 가지고 사는 거죠? 싼 맛, 굉장히 싼 맛, 뒤집어져 가면 쭉 보유를 했을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 단타로 들어간다면 더 자극적인 맛, 예를 들자면 비만 관련주들 같은 경우, 지금 바이오 쪽에는 대표적으로 비만 관련주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면서 세력으로 당기고 있는 의료 AI, 헬스케어 전체를 친다면 의료 AI 같은 부분이 있고요. 요런 쪽에서 단타를 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종목은 단타 치러야 되는 게 아니라 홀딩 해가지고 크게 먹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Y바이오로직스나 앱클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홀딩해서 큼지막큼지막하게 잡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괴롭히면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붙들고 홀딩을 시켜서, 이쪽에 이제 휴라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작은 쪽에서, 작은 1000억도 이해도 안 되는 가격에서 지금 올라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요. 최근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5200원에서 올라 들어왔거든요. 1000억 초반이죠. 자, 여기서 지금 올라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이오에서 1000억이라고 하는 위치가 차지해 드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0억, 1400억 수준이면 이게 어디 지금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이 급이 여기 와 있죠?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종목에 지금 어떤 종목들이 있냐라고 하면, 자, 앞쪽에 보시죠. 태고사이언스, 강스텐바이오, 지금 얘들보다 낫잖아요. 큐라클이 지금 얘들보다 낫거든요. 태고사이언스, 이거 이런 종목들이요. 세력으로 잡아당긴 요 부분들만 있고 없는 이 태고사이언스,
그리고 저기 줄기세포 이쪽 라인의 최하바리 종목인 강스텐바이오. 지금 이런 종목보다 시가총액이 더 낮은 거예요. 큐라클이.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살펴보자. 그죠? 똑같이 파이프라인. 이게 다거든요. JDL 배양 특화 기술. 태고 사이언스. 아예 그냥 뭐 파이프라인에서 파이프 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뭐 나오지도 않고요. 줄기세포 기업들이죠. 이런 애들보다도 지금 훨씬 이 아토피 피부염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골관절염도 있습니다만 이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큰 종목들이 지금 널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뚫고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내용은 태고가 아니라 앞에는 강스텐바이오 내용입니다. 태고는 그만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밑에서 들어올 때 같은 경우, 자 앞에 다시 돌아서 들어가 보시면요, 훨씬 저평가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림 보고 있는 동안에는 이거 양봉에서 윗골이다는 거는 나머지 종목들도 다 마치게 되면 양봉 윗골이다는 데서 팔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홀딩 하셔야지. 양봉 윗꼬리는 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음봉으로 이렇게 밀려 떨어지는 라인에서 이것을 다루는 방법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트레일링 스탑으로 처리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 겹들 같은 거 앞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리고 저평가이긴 한데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그 관심 없는 건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저평가 해소될 요인 자체가 없죠. 그러다가 어제 관심 나오고 들었던 이 동구바이오제약, 여기도 형편없는 저평가 종목이죠. 그래서 요 정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저가에서 빠져나올 때 홀딩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이 큐라클 같은 경우 이거 다시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들 같은 거 이걸 여기서 팔면 안 되죠. 자, 이건 쭉 달려 들어가서 최소한 저 벽은 넘어간다를 기본으로, 그러니까 짧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이 고가권짜리 정도에 들어가서나 살펴보시고 지금은 그대로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재료 아무것도 없어도 올라가야 되는, 맞습니다. 새로운 거 없어도 뭐 온코닉 같은 경우 뭐 새로운 거 있었습니까? 온코닉 상장될 때부터 얘기 드렸던 거 지금까지 그대로잖아요. 자큐브 가치 플러스 네스파리, 그 사이 새롭게 다룬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거 하나 나온 거죠. 무상증자. 그 가격에 무상증자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거 상장 첫날부터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하나도 안 바뀐 거잖아요. 상장 첫날 이 종목을 사야 될 이유 얘기 드렸던 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 들었죠. 상장 첫날 얘기 드렸던 게 이거 자큐브의 가치, 이 신약을 달고 1000억대 상장되는 종목 없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거기에 네스파리에 대한 가치 반영 없습니다. 이거는 이 기업 CEO가 한 얘기가 맞습니다. 고로 이 물량 떨어질 때 받아서 그대로 홀딩해서 가세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저가 쪽에서 계속 잡고 들어가고 올라 들어간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한 다음에 다시 또 저가 눌리는 거 살펴보고 잡아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꾸준히 종목들의 이름이 가서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올릭서치 앞쪽에서 굉장히 자주 설명을 드렸었죠. 인벤티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지기 전에도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들어가서 살펴보실까요? 앱클론 같은 종목이 지금 관리 종목이죠. 이 관리 종목인 앱클론을 분석을 제가 몇 번을 해드렸냐면요, 저가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가에서 뭐 튀어나오는 종목은 지가 다 잡았다고. 이거 지금 앱클론을 지금 이 종목을 지금 몇 개째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네? 이러고 있는데 저 밑에서 지가 다 추천을 했다고요? 밑에 이렇게 다 추천했어요 실제로. 네? 자, 특기는 거기에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르고에 들어가시면 오르고에 24번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특기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특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바이오죠. 실적 우량주들과 바이오주 쪽의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방에 들으셔가지고 금방금방 튀어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이유를 왜 얘기를 드리냐라고 하면요. 올 4월달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수익률 같은 경우가 올 4월달 저점에 4월달에서 사들여갔던 그 수익률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종목 수익률들 화면을 이렇게 차게 포트폴리오 화면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바이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바이오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의 포트폴리오죠. 바이오가 한 종목도 없잖아요. 자, 바이오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바이오를 싫어하는 사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가시고 제가 금방금방 들어가서 이렇게 휙휙 나오지 마시고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이 전문가가 특기 분야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이거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단타 수익 오늘 들어가서 오늘 수익 낼 종목을 원하는데 제 방 같은 데 들어와 있으면 아무 쓸모없죠. 자, 단타를 안 들이니까 안 내주니까 단타 수익 사인이 안 나가요. 아무 쓸모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일정한 때가 들어오면 반드시 와서 살펴봐야 되죠. 이제 일정한 때가 오면 그러니까 전문가별로 특기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이게 다 틀려요. 근데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긴 하죠. 여기 같은 경우도 근데 재료주, 테마주, 세력주 다 스타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전문가들 스타일부터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천재 투자 팁에서 방향 잡아드리면 우리 방향 놓친 적 없지 않습니까? 주도주 방향.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다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장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상대적으로 항상 더 나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